김정은 제1위원장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카드를 손에 쥐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박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재 오찬에 참석해서 남북한을 포괄한 한반도 전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유엔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북한과의 협력, 그리고 평화 통일 방향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네,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평화 통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한 핵심 의제가 아닙니까? 예. 드레스덴에서 선언도 발표하셨고요. 그다음에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장거리 미사일, 북한 인권 문제, 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평화 통일을 이뤄야만이 이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해서 대북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이제 평화 통일, 한반도 같이, 남북이 같이 이뤄나가야 된다는 그런 쪽에서 아마 대응하고 이제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 그리고 그 일행도 지금 이 뉴욕에 참석을 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수행단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네. 눈인사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남북 사이에 8월 25일 고위급 회담에서 이제 합의 공동 보도문도 냈고 그다음에 그 연장선에서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뭐 현재 남북 사이 그 당국자 회담 이런 것들은 많이 확대는 안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10월 10일 그 당창건 기념일 70주년을 네. 맞으면서 장거리 로켓 발사 예. 또 핵실험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고 또 예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만약 그렇게 도발한다면 국제사회 제재에 직면할 것이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이기 때문에 아마 좀 유엔 무대에서 긴장감이 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새벽에 29일 새벽에 유엔 기조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북한에 대한 또 메시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또 유엔 무대에서 대북 인권 압박 그리고 인권 문제를 이슈화하고 크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외무상이죠, 북한에 좀 냉랭하게 지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북한의 카드, 장거리 미사일이나 뭐 핵 위협 뭐 이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통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20일이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압박을 한다면 북한은 이 이산가족 상봉을 취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제 그젠가 이제 무슨 대면인 담화도 발표를 했죠. 우리 탈북 단체,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에 대해서 문제시하면서 이제 대북 전단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오수선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산가족 만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뭐 어제도 역시 그 장거리 로켓 발사 우리가 개발할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자기들도 이제 응당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위협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장거리 로켓 발사하면 아마 유엔 안보리가 개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뭐 성명이라 할지 그리고 제재 이런 것들 가하겠죠.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네. 만약 그런 도발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을 하겠다. 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대응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안보리와 우리가 공조를 해서 국제사회와 그렇게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북한이 크게 문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이산가족 상봉도 제 생각에는 북한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박 대통령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29일 새벽에 유엔 총회 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이야기가 오고 갈까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미
가시기 전에 블룸버그 통신사하고 회견에서 이제 강력하게 그 경고를 했죠. 네. 도발하지 말아야 된다. 예.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미국에 가셔서 한반도 전문가들, 미국 전문가들을 만나갖고 또 이제 평화통일 관련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들을 다 보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엔 공식 무대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좀 순화된 표현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핵 개발과 같은 그런 것을 포기하고 남북이 평화 통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국의 태도에도 약간 좀 미묘한 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25일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개적으로 북한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될 텐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이미 그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미국 그 종교에서 그리고 백악관 쪽에서 메시지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북핵과 관련돼서 중국하고 철저히 우리가 공조하고 있다. 이게 불령하지 않는 원칙에 원칙이 변함없다. 예. 굳건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중국에. 네. 결국은 아마 사전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중국이 의 역할, 이제 아시아에서의 역할을 볼 때 북핵 문제를 조지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미국이 아마 판단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전 조율이 있어갖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제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예. 전례 없는 그 경고 메시지를 네. 보냈습니다. 한반도에 긴장 고조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된다. 그런 내용들은 결국은 북한 얘기는 안 했지만 북한한테 그렇죠. 예. 이제 하는 얘기거든요. 하기 때문에 저는 보다 더 북한의 도발이 더 엄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4차 핵실험까지 하고 장거리 로켓 핵 운반 수단을 개발 이게 가까워지면 이제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압박의 수단 수위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여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중국 외교의 결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하고의 대북 정책에 대한 공조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그런 쪽에서의 공조가 좀 더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를 했지만 북한을 향한 압박이 결국에는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뭐 어차피 3대 세습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외국 정상들 물론 쿠바의 이제 제1부의장 중국에 갔다가 이제 북한에 들렸었는데 뭐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정상외교는 아니지만 이제 차기 그 북한 쿠바의 지도자이거든요. 뭐 그런 외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북한의 입장을 보면은 역시 우물안의 개구리다. 예. 이제 대북 제재도 많이 받고 있고 국제적인 압박도 많이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크게 의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엔의 이제 대북 인권 압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또 중국하고의 소외된 관계 이런 상황에서 3세계 나라들 개발 도상국 나라들하고의 외교 전을 좀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뭐 김정은이 그렇게까지 크게 자기가 정상회의도 못하고 네.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못한다고는 하지만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북한 내부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우선순위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소외감이 대단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노동신문이나 어떤 신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신의 심경이라던가 뭐 반응을 좀 내놓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대관계와 관련돼서 예. 이렇게 의사표명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관계에서 이제 좀 불편한 측면들은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리 들어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축전 같은 거 보내면은 예. 러시아 대통령 거 일면에 싣고 그다음에 쿠바 대통령 의장이 보낸 그거는 이제 일면에 싣고 중국 시진핑 주석 거는 이면에 싣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이제 뭐 담화 발표나 이제 성명 발표할 때도 중국 쪽에 이렇게 또 우회적으로 네. 비판을 하고 있죠. 뭐
대국주의하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을 추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표현하지만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자기의 지금 뭐 소외감이라고 할지 아니면 북한의 고립 상태라고 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할아버지는 했었죠. 할아버지는 카토 대통령 만났을 때 그걸 얘기하면서 간부들 모아놓고 우리 지금까지 제재 받고 살았지 제재 안 받고 산 적은 없다. 그래도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제재하려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카토한테 얘기했다고 이제 그거는 나왔었어요. 기록 영화 이런데. 근데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물론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네, 앞서 김정은이 이번에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적인 제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제사회에서 그렇다면 어떤 제재가 실제로 가능할까요? 제재 아직도 할 게 많죠. 중국 쪽이 그 온화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이제 2010년부터 14년 사이 그 무역액이 볼륨이 이제 2배로 늘었다는 그런 연구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3차 핵실험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다고는 하지만 국경 지역을 통한 이제 무역 이런 것들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에 출로가 있는 거나 같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지금 밀월 관계가 아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런 것들을 또 축소하거나 또 제한을 하면은 아마 북한이 힘들어질 것 같고요. 또 미국 의회에서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3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대상에만 제재를 가했는데 그 대상하고 또 고려하는 3자까지도 제재를 하는 그 이란의 그 광범위한 제재를 원용으로 해서 지금 그 의회에 상정돼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그 승인이 되면은 북한이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특히 중국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이제 제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또 뭐 올킬 방식이라고 이제 군수 산업 핵 미사일 개발뿐만이 아니고 일반 무역까지도 제재하는 그런 또 제재 방식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마 보다도 강도 높게 하면은 북한이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남북 관계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글쎄요 추석 이후에 남북 관계 뭐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10월 10일이 문제일 겁니다. 그 전후해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25일 그 전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가져다 놓지 않았다 이렇게 정보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가장 결정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남북 관계 지금 좀 실마리가 풀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원위치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이제 북한을 성토하고 또 제재를 하는 쪽으로 압박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 북한이 로켓 발사 안 한다 하면은 지금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남북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순항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강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